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시청자분들 가운데 V2X, 즉 차량 사물통신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차량과 모든 것과의 통신을 뜻하는 용어인데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V2X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조지아주 V2X 인프라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조지아주가 추진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V2X 인프라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조지아주 교통부 GDOT는 더 레이 익스프레스웨이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커넥티드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V2X는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다양한 교통 관련 인프라와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신호 우선순위, 도로 작업구역 경고 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V2X 기술 적용 시 충돌 사고 발생을 8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는 V2X 인프라 개발 계획 2단계를 맡게 됐습니다. 기아는 현대자동차 미국기술연구소의 지원 아래 CV2X 커넥티드 차량 10대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 2019년 1단계로 V2X 테스트 환경이 조성된 29km 구간의 레이 도시 고속화도로에 투입됩니다. 이번 V2X 인프라 구축 사업은 조지아주 교통부가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지난 2017년부터 애틀랜타 지역의 커넥티드카 생태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인 만큼 기아의 현지 입지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아가 조지아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주택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임대료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과 아파트 임대료가 오르면서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먼트 데이터닷컴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5월 기준 지난 1년 동안 임대료는 평균 10.9% 인상됐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임대료는 5.7%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8% 상승한 셈입니다. 팬데믹 이전 한 해 임대료 평균 상승폭은 4%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임대료 인상 원인으로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7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아파트먼트 데이터닷컴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절대적인 주택 부족 현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일대 인구는 약 40만 명 이상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건설된 아파트는 6만 개 가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렇게 가파른 임대료 상승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강제 퇴거로 이어지는 임차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호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허리케인 엘사의 영향권에 있는 조지아주 92개 카운티에 오늘 오전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비상사태는 주지사가 갱신을 하지 않는 한 7월 14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올해 카리브해에서 형성된 첫 허리케인 엘사는 열대성 폭풍으로 격화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세력을 강화해 1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엘사는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남부, 캐롤라이나 지역을 거쳐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불꽃놀이 폭죽 관련 사고가 여럿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탈라푸사에서는 23살 트레버 화이트가 불꽃놀이 폭죽에 다쳐 지난 4일 사망했습니다. 화이트와 그의 친구들은 3일 밤 자택에 모여 독립기념일 축하 폭죽을 터뜨렸으며 이 중 폭죽 한 발이 화이트의 상반신에 맞아 터졌습니다. 가슴에 큰 충격을 받은 화이트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
조지아주 보험안전위원회 대변인은 화이트가 폭죽을 거꾸로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7월 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62만 3,109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1,56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2,39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85명 늘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0만 5,494명, 누적 사망자는 18,5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2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8,154명, 누적 사망자는 1,130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389명, 누적 사망자는 1,36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IT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살해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클로드 조제프 임시총리는 지난밤 사이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모이즈 대통령의 사저에 침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살자 중 일부가 스페인어를 사용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이즈 대통령은 괴한들의 총격에 숨졌으며 영부인은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IT에서는 정부의 부패와 치안 악화에 항의하며 모이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년간 북한 주재 공관에 근무했던 직원들과 가족들이 평양에서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간 인원은 모두 84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 당국의 엄격한 자가격리로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따라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로 1년이 넘도록 국경 봉쇄 조치를 해오면서 대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은 국가 비상방역전 대책을 세우기 위한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백신과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3대 빅텍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검열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는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림자 금지 종료, 침묵 중지, 블랙리스트 작성 중지, 취소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추종자들이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정지되었고 당시 이들 회사는 트럼프가 더 많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더 이상 두 플랫폼에 글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